감수반화탕입니다. 조문부터 보겠습니다. 병자, 맥복, 기욕, 자리, 리반쾌, 수리나 심화, 속, 견만면, 차위, 류민이 감수반화탕 주지라. 병이 있는데 환자가 있는데 복맥이랍니다. 이 복맥이란 뜻은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맥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 포괄적입니다. 그래서 이런 말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복맥은 몸 안에 뭐가 있다라는 뜻이긴 한데 그 이상 맥만 딱 가지고 얘기하면 그 이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뭔지 찾아봐야 됩니다. 자, 긴 욕 자리. 그 사람이 설사를 합니다. 대변을 너무 쉽게 설사를 합니다. 그런데 그 설사를 하는데 굉장히 하고 나면 시원하답니다. 뭔가 쑥 빠져나간 것 같은 시원하답니다. 비록 설사를 하면 보통 우리가 설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? 지사제를 쓰죠. 변이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틀어막는 그런 약을 씁니다. 하지만 심화 속견만, 심화 견만 있으면 단단하면서 빵빵하면 계속해서 단단하면서 빵빵하면 이거는 안에 륨이라고 하는 명사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물이 안에 꽉 찼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륨이 되면 이때는 감수반화탕을 쓴다. 감수반화탕 약재의 구성을 보면 반화, 감초, 작약, 감수, 꿀입니다. 여기에서 감초와 작약이 작약감초탕의 역할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반화와 감수 요 두 가지가 핵심적인 약입니다. 하나만으로 줄인다면 감수입니다. 감수를 쓰는데 반화의 증이 있고 감초와 작약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거를 쓰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복맥이 있는 사람이 설사를 하는 이 이유는 유음이 빠져나오는 거예요. 횡격막이 이렇게 있고요. 여기 안에 뭔지 모르지만 물이 꽉 차 있는 겁니다. 자꾸 생겨요. 그러니까 이게 장으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비록 설사를 하더라도 감수라든지 반화를 가지고 더 빼내야 된다. 요 말이 이 말입니다. 자, 여기 감수를 쓰면서 반화를 쓰는데 자, 반화라는 이 약이 참 재밌습니다. 반화는 써보면 우리 인체에서 횡격막이 있으면 딱 요 부위에 잘 작용합니다. 위장에 잘 작용합니다. 심화 부위에. 여기에 뭐를 치료한다? 수기를 치료한다. 그리고 인체의 작용은 수기가 차 있는데 그 수기는 기체로 인해 차 있다. 기체가 발생해 가지고 이유는 잘 모릅니다. 음식이든 스트레스든 뭐든 기체로 인해 가지고 수기가 쌓이는 그때 반화를 씁니다. 그 상황과 함께 그 다음에 물이 많이 갑자기 생기고 있으면 감수 아니고는 안 됩니다. 택사라든지 백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물을 빼는 약이지만 감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감수를 넣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빨리 제거해내는 그게 약입니다. 거기에 이제 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육질환,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고 감초가 많이 들어가는 거 보면 굉장히 이 증상이 급박하다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완화시키기 위한 겁니다. 엄밀히 따진다면 이제 방극에 보면 작약감초탕증이 심화 경만 구자돼 있습니다. 엄밀히 따진다면 작약감초탕 아닙니다. 왜? 감초가 훨씬 많죠. 작약이 좀 적고 하지만 의미가 반화와 감수를 가지고 메인으로 쓰고 감초라든지 작약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작약감초탕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
네, 그래서 여기에 작약이라든지 감초가 들어간 거 보면 근육이 이 근육 부위에 연급, 뭉치거나 긴장되거나 뭉치거나 그런 그 다음에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죠. 자, 정리하면은 작약감초탕증처럼 근골 통증이 있습니다. 근골의 근육통, 쉽게 말하면 긴장성 근육통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심하에 수기가 과잉 존재하고 있다. 이때 빨리 합법으로서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감수반화탕입니다.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심화경만이라고 하는 이유는 물이 안에 꽉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덩어리처럼 딱딱하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빵빵하다. 반화를 쓰니까 구토도 나타나는 거고요. 자, 하리에 관련해서 한번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. 계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설사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차가워서 그렇죠. 그래서 따뜻하게 합니다. 부자라든지 건강을 쓰는데 여기 부자를 쓸 때 대표적인 게 진무탕, 사역탕입니다. 그리고 중초에 기체가 발생합니다.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화사심탕증입니다. 중초에 기체가 발생해서 거기에 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. 물론 지금 감수반화탕도 그 경우지만 그 정도가 다릅니다. 그래서 구, 신번, 건애, 트림 이런 게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변비가 있을 때에도 설사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실제 장에서 메인 덩어리는 딱 굳어 있습니다. 딱 굳어 있어가지고 물만 찔찔찔찔찔 나오는 거지 실제 설사가 아닙니다. 환자들이 얘기합니다. 물만 조금 나온다 이 정도지 뭐 설사처럼 잘잘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. 그때는 승기탕을 써야 됩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대승기탕이고요. 조이승기탕. 설사가 나오면 처리된 건 안에 조시가 있는 거라서 망초를 좀 써야 됩니다. 소승기탕도 제가 적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망초를 좀 써야 됩니다. 발열하면서 하리하는 경우는 갈근 금련탕, 그 다음에 리급 푸중하는 그런 경우에는 백두옹탕, 열이 나면서 설사하는 경우 계지인삼탕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주인공 숙수라고 표현하는데 물이 엄청 많이 생겨요. 안에서 엄청 많이 생기면서 생기는 설사, 그때는 감수반화탕 이렇게 씁니다. 이 정도의 구별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심화가 비한 것도 있고요. 심화가 비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선 심화 경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상한론에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개강조초 황신부탕에 보면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. 이게 표증약이라서 표증이 동반된다든지 수족 영냉증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럴 때에는 개강조초 황신부탕이고요. 똑같은 표현이지만 지출탕에도 나옵니다.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고 경계가 분명한 그런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식체가 오래돼 가지고 덩어리가 뭉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똥이 안 나와 가지고 똥이 만져져서 딱딱하다 이런 경우도 있죠. 그때는 승기탕을 써야 되는 경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. 열적인 얘기도 하고 이 대변이 안 나감으로 해서 굉장히 깝깝하다, 시원하지 않다 뭐 등등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차는 거예요. 반화감수탕. 심하에 유미 소재한 경우, 하리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견만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. 자, 방극에는 작약감초탕증이 심화, 경만, 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했을 때 감수반화탕을
왜 작약감초탕에 붙여놨나 생각을 했는데 딱 그게 의미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실제로 나중에 치료 사례 보면 그 경우가 잘 들어맞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중초에 반화의 중초에 반화를 사용하는 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역 같은 게 생기고요. 그 다음에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경련 이런 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간의 혈허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.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습이 꽉 차가지고요. 소변으로도 잘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수습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근육 긴장, 강직, 연축, 관절 부종 이런 게 나타납니다. 그러면서 심막경만, 구역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. 이거 비슷하게 십조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비슷하죠. 비슷한데 작약이라든지 감초, 반화 같은 걸 같이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차이입니다. 십조탕은 같이 감수를 쓰는 거고 그 외에는 같은 수기이긴 하지만 방기나 환기로 치료하는 경우 아니면은 백출 같은 걸로 치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식적이 있는지 그런 걸로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.